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가구 대상 조사에서 실업 사유, 이 중에 해고의 비중의 변화가 중요하다.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 사례상 실업 사유 중 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뚜렷한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 90년대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모두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살펴보면 8월 달은 가구 대상 조사에서 실업 사유 해고의 비중이 16만 2천 건으로 줄었어요. 31만 4천 건 증가해서 감소를 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아직도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7월 달 29.1%까지 올랐던 해고 증가율이 8월 달 12.9%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뚜렷하게 해고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게다가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이 반전은 매우 이례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반전이 돼서 계속적인 증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더욱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달하고 동일하게 62.7%로 나왔고요. 실업률이 오르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서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 예전에 실업률이 올랐던 것만큼 고용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을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도 늘고 경제활동 인구도 계속 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차트의 괴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욱이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게 되면 25세에서 54세의 사이입니다.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월 달 84%에 가깝게 집계가 됐습니다. 02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진 것이죠. 한마디로 가계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큰 우려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를 달리 표현해보면 해당 연령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이죠. 이미 경제활동 참가율은 팬데믹 이전 그리고 08년도 금융위기 이전 심지어 02년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경신을 한 상태예요. 이미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더 높아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도 팬데믹 이전 레벨이지만 실제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률입니다. YY 변화 보시면 8월달 0.12%로 7월달 0에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핵심 노동인구 연령층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냐? 한마디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늘고 경제활동 인구도 느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만 늘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결국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제외하고 살펴보게 되죠. 따라서 이 비경제활동 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는 게 고용시장을 제대로 들여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다만 이번 달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별 데이터의 변동성이 큰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난달 대비 개선되는 것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을 원하는 잠재 취업자의 추이 보시게 되면 8월달 563만 7천으로 7월달 560만 건에 비해 3만 7천이 증가를 했습니다. 잠재 취업자가 더 늘어난 것이죠. 23년 3월 저점 이후에 반등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YY로는 플러스 4.89% 증가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난달 6.78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된 모습이고요. 또한 구직 단년자도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원하는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24년 3월 저점을 기록했고 이후 19% 증가한 수준이 8월달 데이터고요. MOM 변화율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지난달 크게 늘고 이번 달 크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이 오른쪽은 YY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YY는 지난달이 17.8% 증가했는데 이번 달 6.3%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점을 높이면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추세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구직 단념자가 지난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번 달 34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죠. 구직단련자가 30만 건 이하로 떨어진 역사적 사례 몇 번 되지 않는데 올해 상반기에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업자의 증가 추세도 계속적인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 의지가 상실된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22년 6월달이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연구 실업자가 상당히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2월달 23%에서 7.5, 23, 6월달 13%, 20%, 8월달 9.25%. 여전히 등락을 보이긴 하지만 플러스권역에서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연구 실업자의 증가 추이는 IT버블, 08년도 팬데믹 모두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플러스권역으로 반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이 늘 어김없이 이어졌고요. 더욱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집계가 되지만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데이터도 지난달 대비 16.52%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라는 것이고 23년 3월 저점 이후 현재 레벨이 14%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락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지만 중요한 것은 저점 이후 계속 증가 추세가 진행 중이다. 쭉 지금 비경제활동 인구의 추이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달보다 다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월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달 개선된 것으로 좀 나왔다면 다음 달 큰 폭으로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달 광의 실업률은 직전달 대비 0.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7월달 데이터가 7.8이었는데요. 이번 달 7.9로 집계가 됐고 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U3에서 구직단련자 1개, 그리고 파트타임 취업준비생, 시간제 근로까지 모두 포함한 그런 실업률의 추이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MOM으로 플러스 0.3% 늘었고요. 임금 상승률도 0.4% 늘었습니다. 전년비로는 주간 근로시간이 0.3% 줄었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8% 증가를 했고 7월 달에 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모두 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상승을 했고 근로시간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현재 임금 상승률 8월달 3.83%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달 3.63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34.3시간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08년 금융위기 직전 레벨과 비슷하고 추세가 감소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8월 일자리 증가는 모두 임시직이 주도를 했습니다. 파트타임이 52만 7천 건 증가를 했고 풀타임이 44만 8천 건이 줄었죠. 사실 지금의 일자리 변화는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추이입니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풀타임 근로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패턴이고요. 8월달 YY 마이너스 0.76% 감소입니다. 지난달 0.37에 비해서 더 크게 줄었고 투잡 쓰리잡은 늘어나는 패턴이 나옵니다. YY로는 5.81% 증가를 했죠. 지난달 3.81에 비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세부 변화를 위해서 특정 산업에 맞춰서 임시직 고용 일자리를 보게 되면 급감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모두 동일하게 경기 침체 전 패턴과 유사하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시기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일시 해고가 아니고 영구 실직자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경기가 확장하는 구간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런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조사로 집계되는 데이터는 보시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계속해서 중앙분포도 내로 유지가 됐던 게 이번 4월달까지입니다.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평균의 범위를 벗어났고 이번 8월달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이클로 집계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비농업 고용 일자리가 기업 대상이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런 데이터는 팬데믹 이후에 이민자 증가에 따른 데이터 왜곡 현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가구 대상 조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평균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8월 BLS 고용보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추세가 변환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월별 변동성이 큰 세부 데이터들의 변화가 다소 개선된으로 나오는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추세가 바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모습이라면 다음 달 더 악화되는 그런 역작용으로도 작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사실 그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고요. 이런 시장 자체가 노동시장에 대한 급격한 냉각 우려를
슬슬 반영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